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바이오 의약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SBI 인베스트먼트의 이태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일본계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증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메리츠증권이고요. 메리츠증권에서 2016년도에 첫 데뷔를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업무를 했고 KB증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제약 산업에 대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최근에 SBI에 합류를 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는 말을 종종 듣거든요. 바이오 의약품은 새로운 이제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시장에 이제 이목을 끌고 있었죠. 그러면 이 모달리티란 무엇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 프로그램에 이제 섭외가 됐을 때 청중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관련해서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새롭게 스타트업을 설립하려고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스타트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특히나 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네. 내용은 아실 거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모달리티라는 거는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인가. 저희는 이제 이걸 그냥 의례적으로 써왔는데 실제 사전적 의미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 너무 철학적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업계에서 통용되는 그 개념 자체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일단은 KTX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 부산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갔는데 네. 여의도에서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떠올려 보면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이제 부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포공항을 공항으로 가면 부산에 갈 때가 좀 멀어요. 멀어서 그렇죠. KTX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비행기를 탈 거냐, 기차를 탈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모달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신약개발 역사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타겟을 타겟해야 되는지를 세포생물학적으로 알게 된 것, 이게 분자생물학적인 걸 수도 있겠고요. 어떤 학문적인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타겟하겠다. 최근에 핫한 항암제인 PD-1을 타겟하겠다. 그러면 PD-1을 어떻게 타겟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모달리티가 되겠고, 가장 최근에 이 모달리티가 주목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는 사실 백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 대중분들은 RN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네. 최근에 이제 RNA 검색하면 백신 얘기가 우르르 나오죠. 근데 사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RNA라는 모달리티를 가지고 백신을 개발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모달리티의 출현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아주 최신 뉴스들인데요.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촬영한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다이소나라는 회사가 인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엘라일람이라는 회사도 인수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RNA라는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또 새롭게 관심이 높아질 분야는 그럼 차세대, RNA는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RNA를 뒤를 이어서 만들어질 모달리티는 무엇이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모달리티가 무엇일 것이냐,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처럼 가장 성공한 모달리티는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인 항체 의약품이 되겠고요. 항체 의약품의 특성은 타겟을 매우 효율적으로 억제하거나 그 작용을 방해할 수 있고 부작용은 적은 것이 강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사실 현재는 이미 이것에 대한 개발 열기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탁 생산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1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의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이제 어떤 모달리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나요? 시장의 좀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서 RN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이전에는 그 모더나라는 회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 기사가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모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야말로 모달리티의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의 모달리티인 화학합성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달리티도 있죠. 그게 지금 AI 회사들이 많은 자금을 좀 끌어모으고 있겠고,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합성 의약품을 접합한 ADC라는 쪽으로 해서 이미 차세대 치료제, 특히 항암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에 의한 유전자 백신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이 모달리티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저는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모달리티는 이제 케미컬 쪽에서는 이 케미컬을 새로운 모달리티로서 지금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TPD, 타겟티드 프로테인 데그라데이더라고 우리가 프로탁으로 많이 현재 알려져 있는 모달리티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세포 안에 있는 타겟을 항체 치료제로 타겟하는 건 정말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타겟은 기존의 화학 합성 의약품을 가지고 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프로탁이라는 모달리티가 나오게 되면 화학 합성인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비키틴 그 라이게이즈의 그 프로세스를 활용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들을 데그라데이션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사실 이 프로탁과 관련된 회사들을 아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뭐 다른 한편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세포를 조금 엔지니어링을 해서 카티라든지 아니면은 카NK라든지 뭐 유니버셜 NK 세포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세포를 엔지니어링하고자 하는 그 진영들도 열심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모달리티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달리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국내 여건으로 들어오면은 사실은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케미컬 기반 모달리티가 아직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사의 밸류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밸류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2부를 저희가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2부에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죠. 네. 이 밸류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비용에 대한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케미컬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그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원재료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스타트업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체 의약품이나 세포 치료제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내가 새로운 모달리티를 개발하겠다. 내가 새로운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그만한 자본 조달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탁으로 대변되는 이 TPD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밌게도 이례적으로 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탄탄하게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좀 좋은 데이터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반면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AI를 기반으로 후보 물질을 좀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한 회사들은 현재 수련 펀딩을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AI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뭐 슈리딩거라는 회사가 있죠.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회사가 이 플랫폼을 입증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AI 플랫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검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개발자들도 잘 아실 텐데 AI는 기본적으로 그 결과와 인풋과 아웃풋 중간이 블랙박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검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가 잘 된다. 우리가 프로브 오브 컨셉이라고 하죠. 이 POC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막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개발을 하실 때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 연구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네. 본인이 몸담고 있던 분야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 때문에 이 비용을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시장 상황, 글로벌 시장 상황 이런 것들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거 first in class다. 엄청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first in class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디벨롭먼트 하고 계신 그 기술과 글로벌 상황을 항상 병렬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어떤 모달리티에 좀 관심이 있고 투자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문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